안녕하십니까, 신문철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영상은 뭐냐면요, 강좌별로 효율적인 공부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특히 아마 여러분들 좀 다운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기본서 이후에 나오는 책들 뒤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선생님들 중에서 저만큼 학생들하고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선생님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매일 거의 한 서너 명씩은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금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단어를 외웠는데 잘 안 외워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몇 번 봤어? 복학엑스는 몇 번 봤어? 그럼 2번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저 선생님 구문 강의 합격용어 구문 들었는데 이거 실제로 수업할 때는 잘 됐거든요. 근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걸 강의 몇 번 들었어? 한 번이요. 복습은 그냥 강의 듣고 한 번 복습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가 문제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문제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찍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주변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단어 2번 봐서 시험장 가서 실제 시험장에 나왔을 때 그걸 기억하는 친구면요, 천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죠, 사실은 대부분의 공무원의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하시죠. 공부라는 걸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뭐가 없냐면 기준점이 없어. 만약에 그 친구 같은 경우 옆에 친구가 야 나는 임마 복학수임 10번 봤어 이랬으면 아마 그 친구도 달랐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단어를 2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시험장 가면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작살이 나고 합격을 못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강의만 찍고 책 나오고 해서 끝날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모든 강의에 대한 복습법, 회독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총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총 8페이지인데 알겠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기획한 게 1월부터예요. 그래서 1월에 내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그걸 토대로 각 강좌별로 복습법을 러프하게 쭉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우리 연구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왜냐면 또 내가 보는 관점과, 그렇죠? 연구원이 보는 관점과 또 학생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 우리 연구원들 중에는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알겠죠? 복습법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좀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먼저 그러면 간단히 강좌별 효율적인 공법인데 먼저 커리큘럼을 간단하게만 할게요. 혹시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는 좀 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커리큘럼을 자세히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요쪽에 요거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한 20분 동안에 대해서 요 강좌에 대한 커리큘럼 설명이 들어가니까, 알겠죠? 여기서는 지금 한 2, 3분 만에 간단하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의 기본 먼저 커리큘럼 한 다음에 강좌별 복습법이 들어갈 거예요. 자, 선생님의 강좌는 가장 기본이 여기입니다. 알겠죠? 기본 강좌입니다. 당연하죠. 왜? 자, 구문 돼야 되죠. 그렇죠? 실제로 문법이 4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독해 10문제가 나오잖아요. 물론 구문은 이것에 대한 기본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어휘가 있죠. 그렇죠? 어휘는 복하익스님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디엄도 나오죠. 이디엄과 생활영어 나오죠. 자, 이렇게가 기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이 됐어. 기본이 됐으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요,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의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적용이라는 거는요, 내가 안 본 문제, 안 본 문장, 안 본 문법 문제 가지고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과 관련되는 게 뭐냐? 바로 다 천재 시리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문 천재, 문법 천재, 독해 천재가 바로 적용을 해보는 강좌입니다. 이 2개가 메인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실전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런 끝이에요. 됐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자, 내가 이 강의를 합격영어 구문을 들으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 자, 그런 친구를 위해서 생기초 단기 완성이라는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가끔 진짜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선생님, 사실 생단기도 대한민국 구문 강좌 중에서 가장 쉬운 건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중학 영문법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어휘도 똑같습니다. 여가 메인이에요. 근데
독해에 필요한 요거는 어휘 문제로 나오는 거 좀 심화된 어휘고요. 독해에도 많은 어휘들이 다시 말하면 고1, 2, 중3부터 고1, 2 수준의 어휘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복합 베이직을 만들었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약간 중앙영문법처럼 아예 나는 중학교 수준의 어휘도 모른다. 복합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저의 커리큘럼은 완벽합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쓸데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인 거죠. 됐죠?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죠? 자, 이만할은 뭐냐면 이만할은 참고로 약간 좀 별로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중 같은 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 같은 것 중에서 특히 유의어들 이거를 유의어인데 그래서 유의어라고 그래서 막 넣어놓는 게 아니라 잘 보면 단어들이요. 뭐 증가하다, 감소하다, 강화하다, 약화하다 뭐 이런 느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중심으로 유의어들을 정리해놨어요. 그다음에 이디엄도 나올 만한 것 중심으로. 문법은 그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심으로 총정리. 이게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그 학생들 이만할이라는 강의고요. 자, 심기일전은 기출 강의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압축 요약집은 요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20강으로 압축해서 정리 요약 정리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휘와 이디엄 생활 영어에 대한 공부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 커리큘럼상 어휘 강좌가 총 3개가 있어요. 복화 베이직, 복화 익스님이요. 자, 요거부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수준에 맞게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다만 복화 베이직은 필수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독해 10문제에 대한 어휘를 정리한 거니까. 알았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점수대로 본다면 여기는 한 50점 미만, 70점, 그다음에 90점, 뭐 80점 이상 나오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요거에 대한 교환이 있으니까 요거 좀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좀 잘 보고 자료는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럼 우리 교환 8페이지를 보시면 일부적으로 좀 단어 테스트에 대한 것들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럼 요거 한번 테스트를 보도록 하시고 알겠습니까? 여기 저 보면 이렇게 복화 해가지고 지금 총 20단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한번 뜻을 쭉 적어보시고요. 내가 5개 이상을 모른다라고 하면 복화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 하나 밑에 복화 베이직이 있습니다. 또 이게 한 20단어 있거든요. 요거 풀어보시고 아 내가 5개 이상 모른다 그러면 복화 베이직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우리 한번 보면 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준별로 간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복화는 공단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강의가 있습니다. 단어는 가급적 강의를 먼저 회독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특히 여기 듣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단어 외우는데 좀 힘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강의를 필수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강의를 들을 때는 잘 보시면 내가 강의할 때 같이 한번 저랑 한번 하죠. 정확하게는 2번 합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한 번 같이 수업을 한 다음에 또 끝날 쯤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거든요. 그냥 한 번이라고 그럴게요. 알겠죠? 그렇게 강의로 들을 때 한 번을 듣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강을 들어서 1강 복습을 해야 됩니다. 단어는 반드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일 2강을 들어. 2강을 들을 때는 2강으로 끝내지 말고 1강, 2강을 복습을 하세요. 오케이. 자, 3번째 날에는 3강을 듣겠죠? 그러면 2강, 3강을 복습하셔도 되고 1강, 2강, 3강을 복습하셔도 되고 그럼 4일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2강, 3강, 4강을 듣던지 아니면 난 2데이씩만 갖겠다. 3강, 4강을 복습하는 겁니다. 1, 2, 3, 4강은 너무 많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를 듣는 겁니다. 한 강씩 또는 수업이 되시는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은 2강씩. 그런 다음에 꼭 주말에 다시 한번 1강부터 6강까지를 복습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잘 봐보세요. 만약에 2데이씩 복습했다. 강의 한번 들었죠? 복습 2번 하죠? 주말에 한번 하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자, 이게 1회독입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강의를 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회독을 한번 더 하세요. 이거는 그냥 2회독입니다. 자, 요 2회독까지는 가급적 표제어하고 표제어 뜻 중심으로 배우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여기서 1회독이죠? 2회독을 할 때는 알겠죠? 여기는 이제 표제어에다가 예문을 꼭 같이 가세요. 왜냐면 오늘도 상담하다 그런 친구 있던데 표지하고 뜻만 외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단어 적용이 잘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단어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친구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외운 단어랑 독해에서 어떤 뜻을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되게
60점, 70점 미만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worsen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한다면 단어의 미닝을 외우라. worsen 그러면 타락시키다, 악화시키다, 타락시키다, 악화시키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worsen에 대한 한국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타락시키다, 악화시키다, 타락시키다, 악화시키다 하면 타락시키다로 외운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상황이 그 질병을 타락시켰다 이렇게 가요. 뭔 말인지를 몰라버려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worsen 뭔가 나쁘게 만드는 거구나.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타락시키다. 사람을 나쁘게 만드니까 타락시키다고, 병을 나쁘게 만들어 악화시키다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쓰임새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예문을 통해서 조금 이거 상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외독을 갈 때는 알겠습니까? 자, 요때는 이제 표제어에다가 예문은 2번 있으면 됐고요. 파생어, 특히 여기도 70점 미만 학생들이 단어가 약간 변형돼서 파생어처럼 나와버리면 못 잡아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서 복하익스링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외독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외독 들어갈 때는 표제어, 파생어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유의어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의욕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표제어, 예문, 파생어, 특히 유의어를 인류해독에서 해버리시면요 대가리 터집니다.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것도 여기 설명 잘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하는 물론 이것도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뭐 1회독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5회독 정도 하시고요. 복합 베이직은 이것 똑같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5회독에서 10회독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복하익스님은요 점수대에 관련 없이 다 10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회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잘 보시면요 이렇게 특히 강의로 같이 가면 1회독이 사실 어떻게 보면 4번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다음 회독부터는 시간이 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1, 2회독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3회독, 4회독부터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진짜로 1시간에 한 5, 6강 이상은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끝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디엄 789도 가급적이면 여기도 강의를 좀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이디엄 789 같은 경우는 왜 그런 뜻인지 유래를 설명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래를 알고 뜻을 외워야 의미가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이디엄 789는 언제 정도 듣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복하익스림을 한 5회독, 6회독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복하익스림들이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우리가 암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이 줄잖아. 그만큼. 그러면 그때 이디엄 789를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11월 정도부터 강의를 이건 늦게 1월부터 들어가도 됩니다만 그래서 좀 우리가 여유를 갖자면 11월부터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디엄 중에는 이어 동사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take in이냐, take up이냐, take after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 외워도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공부는 해 두시고 특히 요거는 시험 한 1, 2주 남겨놓고 본격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또는 나는 다른 게 너무 할 게 많아서 아무래도 이디엄은 다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케이? 이만 아래 다시 이디엄 789에 대해서 좀 나올 만한 것, 중요한 것 중심으로 다시 좀 요약을 해놨으니까 아니면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습니까? 요렇게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어휘 강의는 최소한 5회독 이상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넘으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5회독까지가 힘든 거지 10회독까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시간도 별로 많이 걸리지 않고요. 근데 5회독을 했을 때와 10회독을 했을 때 시험장에서 기억나는 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구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이. 자, 구문도 가장 기본적인 건 얘예요. 합격영어 구문입니다. 알았죠? 생단기는 굳이 우리가 기준점을 두자면 여기는 60점 미만 학생들이 들으시면 좋고요. 합격영어 구문은
아이고. 60점에서부터 80점 미만 학생이 들으시는 게 좋고요. 구문천재는 80점부터 뭐 80점에서 100점 대 학생들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어휘처럼 많이 회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그 다음에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 3회독, 3회독 정도 할 때는 이미 구문 보기 전에 내용이 기억나 버려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는 뭘 배우는, 특히 학경영어 구문 같은 경우는 내가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알겠어요? 그러면 그 투부정사에 집중을 해서 이 투부정사 이렇게 해석하지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학경영어 구문부터 가겠습니다. 학경영어 구문은 먼저 예습은 어떻게 하느냐?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만 나는 학경영어 구문을 듣는데 점수대가 낮아서 좀 이해가 힘들다 그러면 되게 어휘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쭉 보면서 모르는 어휘들, 알겠어요? 모르는 어휘들을 체크해서 외우고 오시는 건 좋아요.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신 보세요. 실제로 예습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수업에 들어가서는 제가 기본 개념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기본 개념을 1강으로 설명하고 2강은 엑서사이즈를 하고 다시 3강은 또 그 다음에 뭐 문장의 해석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4강은 엑서사이즈를 이러지를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업을 듣서 자, 맨 처음에 그래서 구 개념 해석하는 그 개념을 내가 설명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인데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가 나와. 그러면 잠깐 포즈 버튼을 누르시고 그 개념을 혼자, 이해됐어요? 엑서사이즈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안 된 부분은 형광펜을 치세요. 빨간색으로 치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저랑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내가 요 부분이 안 됐구나 라는 걸 익혀야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구문 같은 거는 적용이에요. 알겠어요? 실제로 저한테 구문 들어보시면 왜 이 학경영어 구문이 인기가 있느냐? 가르치는 건 안 많아, 사실은. 근데 해석이 잘 되거든. 오늘도 화장실에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 입 닦아도 막 취향 묻은 상태에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인강 선생님 듣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구문 들으면서 진짜 제가 박수 치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야기를 해요. 잘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적용의 문제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 스킬을 가르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경영어 구문은 정확하면 시간이 70분, 60분에서 70분이거든요. 그럼 수업은 60분에서 70분이지만 20분을 더 20분에서 30분을 추가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총 9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업은. 왜? 엑서사이즈를 연습해 보니까. 이거는 상황 달라잉.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복습은 다시 집에 가셔서 이제 집에 간다. 이런 강의를 다 듣고 복습을 하는데 이거까지가 수업이고 복습 이거 너무 길어졌구나.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복습은 가급적 복습 종이로 해주세요. 알겠어요? 왜냐? 이미 내가 수업을 할 때는 같이 여러분들이 나랑 수업을 하면서 같이 해버렸잖아. 아니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합니다. 아니면 수업을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수업을 들을 때 저희 보면 해설서가 따로 분리된단 말이에요. 해설서에도 문장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서를 가지고 수업을 듣다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다시 복습은 앞에 책으로 하든지 알겠죠? 물론 여기 엑서사이즈 연습할 때는 여러분 당연히 책으로 해보셔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본문책으로. 어쨌든 그래서 복습은 복습 종이로. 왜냐하면 전혀 내가 도예가 안 돼 있는 걸로 복습을 해보셔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다시 한번 여기서 가르칠 때 내용이 안 많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암기하듯이 그 어떤 스킬들 내가 가르쳐줬던 해석법을 적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회독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복습 종이에서 했던 것들을 좀 얇게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다 끝나고 나서 이거를 한 번 더
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돼서 그래서 합격영어 구문은 2회독에서 3회독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3회독 할 때는 굳이 3회독까지 간다 그러면 3회독은 2회독 했을 때 2회독을 할 때도 좀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2 이상 넘어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아주 기본이 안 돼서 나는 2회독, 3회독을 해도 이해가 물론 이런 친구 진짜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합격영어 구문을 한 7, 8회독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는 더 잡히더라고요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니까. 근데 워낙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단기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만 기초가 약한 학생들. 알겠죠? 여기도 2회독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구문천재는 2회독을 한 다음에 제가 방금 했던 식으로 똑같이 하세요. 알겠죠? 2회독을 한 다음에 여기는 1회독 정도는 구문천재는 패턴별로 돼 있거든요. 근데 패턴별로 돼 있는데 뭐 합격영어 구문도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짧은 문장부터 점점 긴 문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3회독 할 때는 긴 문장들만 한번 뽑아서 이것 중심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구문은 적용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 카페 가보면 또 구문 잘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료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하루에 2문장이면 2문장.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3문장이면 3문장씩 매일. 그래서 언제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구문은 하루에 1문장에서 2문장 이상은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게 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책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구문 강의 수강법, 복수법이 되어 있고 구문 강의 완강 후에 복수법에 대한 이야기들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되셨죠? 자, 이제 문법을 가봅시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법 강좌가 3개로 되어 있는데요. 합격영어 문법하고 문풀전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 천재가 요거를 이제 적용해 보는 거고요. 알겠죠? 그럼 사실은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물론 기본 개념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 문법, 내가 배웠던 문법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적용이 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전략을 여러분들이 익힐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전략이 정확하게 전략을 익혀서 그걸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 개념과 알겠죠? 여기다 적을게. 기본 개념과 어떤 이 개념을 적용하는 전략을 배우는 게 합격영어 문법하고 문풀전에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합격영어 문법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그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제 문법 강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가 오면 기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출들을 풀면서 기출이 이렇게 나왔었구나 라는 이 기본 개념을 기출에 적용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겠죠? 물론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이게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도 못하고 좀 이렇게 문법에 있는 그 기본 개념들을 다 소화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 포인트를 따로 표시해 놨어요. 그럼 최소한 1회독에서는 이 핵심 포인트만이라도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2회독 가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제가 다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어휘적인 전략,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전략. 알겠죠? 오케이? 이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1회독에서는 만약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1회독에서는 핵심 포인트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2회독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내가 1회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2회독에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복습할 때는 항상
백지에다가 알겠습니까? 백지에다가 완벽하게 적어보셔야 돼요. 수업 끝났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동사 같은 타동사가 있어. 그래서 내가 뭐 메가피파크란다. 죄송합니다. 리마리오다스라고 해줬어. 그럼 리마리오다스를 쭉 한번 외워 적어보셔야 돼요. 아,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책 보면서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백지에다가 완전히 적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양이 많은데, 자, 이렇게 하셔서 요것들을 총 문법은 몇 회독을 하는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2회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좀 문법 기본 개념이 수준이 좀 많이 약해서 2회독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3회독, 4회독, 최소한 5회독은 하셔야 되고요. 그게 하나 어느 정도 문법이 돼 있어 하시는 분들은 2회독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제 문법 수업의 앞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풀전입니다. 문법 풀이 전략서요. 아마도 제 이름은 안 들어보셨어도 문풀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죠. 아, 문풀전 좋아.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이건 왜냐면 아주 이 문풀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문법을 풀게 만들어 드려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건 이건데 알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좋고요. 아울러서 그래서 문법을 푸는 풀이 시간을 줄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업 내용이 보시면 아주 독특해서 이거는 문풀전은 진짜로 저만 갖고 있는 문법수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그래서 너 문법 누구 들어서 다른 교수님이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그래 그럼 그분 거 계속 회독 한 2, 3회독 더 해. 근데 대신 꼭 얘는 들어야 돼 라고 제가 이야기를 왜 다른 교수님들이 이 수업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풀전을 듣는데 됐죠? 이건 어떻게 수업하는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업은 나랑 같이 하고요. 복습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백지에다 하셔도 되고 어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리고 어휘만 예를 들어 어보이드 그럼 어보이드는 뭐였지라고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적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복습은이 책을 보면서 백지에다가 거기에 대한 포인트들을 적어 보셔야 되고요. 됐어요? 이 문풀전은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고 파트 3가 있어요. 파트 1은 최고 빈출 어휘고요. 빈출 어휘고요. 됐어요? 파트 2는 고득점 어휘고요. 파트 3는 만점 어휘입니다. 그 뭐냐면 이게 중요도 순이에요. 파트 1이 가장 중요해요. 얘는 최소 10회독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고득점은 7회독 정도는 하셔야 돼요. 만점 어휘는 한 5회독 아니면 3회독 정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제가 요즘 회독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요? 어휘, 그 다음에 문풀전입니다. 알겠죠? 해보시면 알아요. 왜 이러는지.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알겠죠? 잠깐 지울게요.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요. 자, 이제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게 뭐예요? 문법 천재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체 문법 천재는 언제 들어가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학경영어 문법을 2회독에서 5회독 했죠. 자, 문풀전을 2회독 정도. 알겠어요? 완강했을 때 이제 요거 플러스 문법 천재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문법 천재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총 1000문제예요. 모든 강의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내가 틀렸던 것 또는 놓쳤던 것들 중심으로만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 한 1데이부터 5데이 또는 1데이부터 한 10데이 정도는 강의를 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하니까 알겠습니까? 1강부터 한 3강 아니면 1강부터 5강까지 뭐 시간까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앞에는 좀 강의를 다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발췌로 수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법 천재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적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용이 잘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더라도 항상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렸던 거 알겠죠? 어휘적인 거 체크하시고 시스템적인 거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어휘적인 데서요 문법 시스템적인 문법을 꼭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 걸려도 된다니까. 다시 한번 문법 천재의 목적은 뭐예요? 적용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1강 할 때보다는 10강 할 때 10대2 할 때 훨씬 빨라지고요.
10대 때보다는 20대 할 때 훨씬 빨라지고요. 나중에 이제 30대, 40대 가면 그냥 문법의 신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전 가면 딱 보면 이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셔. 여러분들은 뭐에 많은 거거든요. 맞냐 틀리냐. 오로지 맞냐 틀리냐에 집중을 하세요. 아니라고. 이건 적용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꼭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2회독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좀 문법이니까 나는 회독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실 때는 3회독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것들, 알겠어요? 틀렸던 것들 중심으로 3회독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꾸 이제 새로운 문법 문제를 가지고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문법이 똑같아요. 약하다면 4회독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도 어쨌든 간에 틀렸던 문제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문법은 나오는 핵심 포인트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커리큘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문법이 책이 두꺼울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모든 교수님들의 문법책은 두꺼워요. 참 안 바꿔요. 시험 시스템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의 책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문법은 내가 몰라서 문법 핵심 포인트 내용이 줄었으니까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적용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문법 문제 풀면 틀려. 해설지 보면 알아.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절대로 현장 가서 실전 가서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배우고 적용을 해보는 훈련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독해공부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합격영어 독해도 또한 선생님 강의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땐 물론 제가 굉장히 독해를 잘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다른 교수님들이 너무 못 가르칩니다. 독해 쪽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독해를 여러분들 합격영어 독해 강의를 왜 듣죠? 왜 여러분들이 독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독해라는 거에 문제 있고 밑에 보기 있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꼼꼼하게 해석을 쫙 해줘요. 다. 자, 모르는 어휘가 나왔어. 그럼 그 어휘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휘 딱 막 이야기해주고 가끔 내용이 어려우면 보충 부연 설명까지 쫙 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석과 해설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완벽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자, 이러니까 답이 2번이죠 라고 간다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독해 강의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휘 강의예요. 그렇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해석을 잘해줬어? 그거 국문 강의죠. 독해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해 강의를 왜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독해 강의를 듣는 목적은요, 내가 설령 이 부분에서 이게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됐어, 이해돼요? 또는 모르는 어휘들이 몇 개 나왔어, 그러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거죠. 안 그래?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나보다 어휘나 구문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나보다 독해 성적이 좋은 친구들 있죠?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을 그 친구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독해 공부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이 합격영어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워야 되는 건 뭐냐? 문제를 푸는 전략을 저한테서 배우셔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제가 합격영어 독해는요, 강의가 60분에서 70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수업을 들을 때는 60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30분 추가 시간을 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 내가 만약에 수업을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제 제목이다. 그럼 주제 제목을 어떻게 푸는지 푸는 전략을 수업을 통해서 익혀야죠.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딱 전략이 끝나고 바로 1강은 전략, 2강은 뭐 문제풀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수업 전략을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포즈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우리 저 합격영어 독해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셔야죠. 자, 여기서도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래서 주제 제목을 했어. 자, 주제 제목 한 7문제 정도를 풀었어. 이 중에 특히 어려운 게 있었어. 그러면 바로 채점을 내는 게 아니라
7문제를 풀었는데 그중에 어려웠던 한두 개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고민하는 시간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를 간 다음에 이렇게 직접 해보고 다시 이제 수업을 틀어서 나와 어떻게 풀이 방식이 달랐는지를, 알겠습니까? 수업에서 해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을 때는 뭐냐면 수업 따로, 내가 푸는 형식 따로예요. 그럼 뭐하기 제 수업을 듣습니까? 다른 분 그 수업을 들으세요. 그냥 뭐 단어 가르쳐주고 이 들으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르쳐주는 그 전략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죠? 끝!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용어 독해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독해 천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다시 적용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독해 천재는 앞에 500문제가 유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 제목이 주제 제목만 짝, 빈칸이면 빈칸만 짝. 나머지 500문제는 실전편으로 섞어놨습니다. 10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안내분을 보면 독해가 10문제죠. 그 어떻게 보면 뒤에 실전편은 모의고사, 오케이? 10문제니까 50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전적으로 시간 배분을 신경 쓰면서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저는 이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만약 여기서 내가 주제 제목을 했어. 그러면 여기 독해 천재 유형편의 주제 제목만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문제풀이 적용을. 특히 이제 빈칸 같은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빈칸을 어렵잖아요. 근데 50문제, 100문제를 풀고 되네 안 되네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2, 300문제는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 2, 300문제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서 자, 빈칸 이렇게 푸는 걸 했어. 유형편의 빈칸들을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어떠한 다른 수업보다도 제가 하라는 대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제를 풀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독해 문제풀이는요. 문제 푸는 시간이 가장 많은 거고요. 솔직히 복습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채점을 매는 순간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혹시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어휘들 그래 공부하세요. 그건 어휘 공부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휘 공부도 하셔야죠. 하세요. 내가 문제를 풀어서 특히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됐어. 그럼 한번 그건 다시 꼼꼼하게 구문식으로 분석해서 해보세요. 그럼 구문 공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 독해는 진짜 문제 푸는 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라는 대로. 여기는 진짜 저의 지시를 잘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배우는 게 우리가 단락을 좀 보는 법하고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력적인 오답을 제거하는 보기 분석 3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진짜 적용 훈련들을 해보셔야 돼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꼭 이거 했는데 점수 안 오르는 친구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1000문제를 푸는데 900문제까지 풀다가 끝나면 실력이 안 는 거예요? 반대로 500문제만 풀었으면 실력이 완성이 안 된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1000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500문제를 풀더라도 완벽하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막 급해요. 곧 막 1000문제를 다 풀고 나면 내가 실력이 늘 것 같아. 물론 늘죠. 근데 내가 가르쳐준 전략대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문제만 풀면 아무 없는 1000문제가 된다고. 알겠어요? 진짜 제가 가르쳐준 대로 이건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 천재는 참고로 어렵습니다. 합격영어 독해도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어려워요. 독해는 좀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수업을 들으시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먼저 어느 정도의 어휘와 구문이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어휘는 복합베이직 아까 제가 어휘도 수준별로 이야기를 했죠. 5회독에 최소한 복합 익스트림 2회독 정도를 하셨을 때 들어가는 거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플러스 구문은 합격영어 구문은 당연히 끝냈어야 되고요. 사실은 저는 독해 구문 천재까지 끝내고 가길 바라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빨리빨리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좀 끈기 있게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 합격영어 구문은 끝내놓고 얘랑 구문 천재를 같이 병행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2회독도 필요 없어요. 왜? 2회독 할 때 이미 내가 봤던 내용들이 기억나버려요. 그럼 문제풀이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알겠죠?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는 게 좋은데 그래도 나는 좀 한 번 정도는 더 해야겠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2회독까지는 제가
수업 듣고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회독하는 건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하지 말고 좀 어려운 문제들 중심으로만 한 회독을 더 하는 게 좋고요. 이거를 여러 회독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까?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독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어휘요. 알겠죠? 문법에서는 뭐 문법은 한 5회독 정도, 2회독에서 5회독. 그 다음에 특히 문풀전. 알겠습니까? 그 이외에는 글쎄요. 3회독 이상 넘어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구문하고 알겠어요? 독해는 3회독 넘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해가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잖아요. 10문제니까. 진짜 여기는 공부 방식이 틀려버리면요. 절대로 효과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좀 더 자세한 거는 여기 우리 교환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개 마지막. 하나는 이제 실전 동형 모의고사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쵸? 모의고사야 빨리 할수록 좋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10월부터 한다? 좋습니다. 11월부터 한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단 어느 정도 전제가 깔려야 돼요. 뭐냐?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기본 토대, 실력이 쌓인 후에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내가 실력도 안 쌓였는데 모의고사를 푼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망쳐요. 알았죠? 그러니까 먼저 모의고사는 알겠죠? 내가 어느 정도의 기본 토대가 쌓였을 때 가는 게 좋고요. 좀 너무 추상적인가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물론 1, 2월부터 풀어 모의고사를 시작하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4월 지방직을 목표로 한다, 죄송합니다. 국가직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알겠죠? 3월부터 해도 전혀 늦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풀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모의고사를 푸는데 사실 모의고사라는 거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말 그대로 실전적인 감을 익히는 거고요. 맞나요? 얘만큼 중요한 건 뭐냐? 시간 배분이거든요. 시간 안에 자꾸 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시간 안에 푼다는 건 25분에서 30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처음에 풀기 시작하면 30분 안에 못 풉니다. 그럼 자꾸 이거를 30분으로 줄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7, 8, 9, 10월에는 기본 개념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거고요. 오케이? 11월, 12월은 천재를 통해서 이제 내가 배웠던 기본 개념들을 적용해 보는 시기예요. 이해되셨어요? 1, 2월에는 이제 뭔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떻게 보면 압축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기본 개념을 요약한달지 또는 내가 약한 부분을 공략하면서 모의고사를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기본이 없으신 분은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월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야. 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모의고사는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자, 문제를 푸는데요. 30분이 걸려야 된다니까. 알겠죠? 자, 모의고사를 푸는 데는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려요. 근데 30분 안에 못 풀잖아. 기본 실력이 없으면. 더 문제는 기본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 한 회분을 복습하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 사실은 복습은 40분에서 좀 길면 1시간 이내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죠. 모의고사를 풀어서 기본 실력 없는 친구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어휘들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냐. 그 어휘 외우다가 끝나. 이 안에 못 풀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7, 8, 9, 10월에서 어휘를 10회독은 했어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좀 늦더라도 봐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다. 1시간이 걸렸다고 합시다. 물론 좀 더 걸려요. 좀 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그럼 1시간 반이죠. 최소한 영어는 1시간 반 이상은 투자하잖아. 그러면 한 회분을 풀고 복습하는데 1시간 반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3월에 매일 그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무려 30회분의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모의고사의 기본 개념은 모의고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시간 배분하고 실전의 감을 익히는 거.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풀어서 문제풀이의 감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앞에 7, 8, 9, 10, 11, 12월에서 기본 실력 쌓아야 될 때는 결국 결정적으로 문제 풀다가 결국 실력 못 쌓고 정작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될 1, 2, 3, 4월에 결국 그때 가서 자기가 이제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때 가서 기본을 하고 있어. 이런 바보짓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다시 가장 큰 목적은 실전 전략을 실전에서 익히면서 실전적 감을 익히는 거 플러스 시간 배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30분 동안의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건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채점을 매지 마시고요. 내가 20문제 중에서 좀 헷갈렸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8, 90점대 학생들은 한 두세 문제 이상 나올 거고요. 70점대는 6문제, 7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물론 이거는 수준별로 다르겠죠. 해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답을 고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자기 점수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나서 복습은 아까도 말했지만 복습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한 해분 풀었을 때 모르는 어휘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많이 나오면 한 20개 정도 나와야지. 많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미 이해됐어요. 그건 따로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이 다 해설지에 단어 정리돼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워크북을 넣어놨어요. 따로 워크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걸로 복습을 하셔도 돼요. 여기에 단어들이 있으니까 모르는 어휘들만 체크해서 외우시고 구문도 다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어려운 구문들은 다 여기 워크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려운 것들만 한번 다시 쭉 해보시고 문법도 문법 포인트를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다시 한번 문법 포인트, 그 문법 공부예요. 그거는 하실 분은 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시험장 전까지 30회가 뭐야. 제 거 모의고사 다 풀고요. 워낙 좋으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모의고사도 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월부터 한다 그러면 조심할게요. 여러분들 1월부터 내가 매일 한 회분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4월, 그냥 3월 말까지 총 몇 개? 90회분의 모의고사 필요합니다. 시중에 90회분의 모의고사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아껴 풀어야 돼요, 사실은. 알겠어? 꼭 있더라고. 요즘 올해 들어서 보니까 막 선생님 저 쓰니까 다 풀었는데 저 3월 중순 돼가지고 뭐 더해요? 없어 나는.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실적으로 3월 가서 나는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강의 공부 좀 해야 된다 하시면 그래도 최소한 3월에는 일주일에 3회분 정도의 모의고사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이만할은 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유의어 중심으로 어휘를 정리를 했고요. 알겠어요? 이디엄은 나올 만한 것 중심으로 했고요. 문법은 특히 나올 만한 핵심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특히 이 유의어들은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만할은이.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케이? 이만할은 이것들을 특히 반복해서 최소한 3회독에서 5회독은 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막판 이제 핵심들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이만할입니다. 됐죠? 심기일전하고 학경영어 압축요약집은 제가 커리큘럼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막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복습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 가이드에 대한 복습법은 다 끝났는데 요거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카페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제 그 수험생들 중에 실제로 학생들 중에 이렇게 수강후기 잘 보시면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도 있지만 3개 수강후기 올라가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꼭 나오는 말이 카페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친절합니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공부법과 관련해서 혹시 나는 내가 이제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 네이버 카페 심슨 영어 연구소에 커리큘럼 앤 공부법 상담소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가 질문을 남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또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7월 공부법, 9월 공부법, 11월 공부법이 또 다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2달에 한 번씩, 알겠죠? 이미 7월에 한 번 올렸고요.
또 9월에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요거 그래서 유튜브에서 하는 거니까 요것도 내가 직접 나와서 상담하는 거 여러분들 받아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하면 좋을. 그래서 이것도 구독 좋아요 구독 좀 하시고요. 알겠죠? 뭐 좋아요 뭐 하시고 알아서 됐죠? 일단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게 어느 교수님도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스파르타 클래스 참 좋더라. 이건 뭐냐면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어휘 그렇죠. 이디엄 그렇죠. 문법도 좀 그렇죠. 문법 정리. 아니면 문풀전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스파르타 클래스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스파르타 클래스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매일 아침에 제가 미션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 오늘은 뭐 예를 들면 강의 1강하고 이걸 어떻게 복습하고 뭐 테스트 요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줘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스파르타 신청을 할 때 예치금 10,000원을 받습니다. 저 이 돈 벌려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는 많은 돈을 잃어요. 알겠죠? 어쨌든 자, 그러고 나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과제를 드려요. 그럼 이걸 반드시 미션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다음에 이거를 꼭 인증을 저희들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시면 물론 적은 돈이지만 전액 환불을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돈 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든 같이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올리는 인증들 보시면 뭔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원래 저는 이거 하면서 에이, 이게 뭐 얼마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사실 우리 연구진들이 이거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해봅시다. 그래서 그래? 처음에 저는 좀 약간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지금 거의 한 3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려면 우리가 이번 달 언제부터 스파르타 클래스, 이건 왜냐면 많은 학생들을 할 수는 없고 딱 우리가 제한을 하면 500명이면 500명. 알겠죠? 좀 많이 이거는 학생들이 신청하면 뭐 1,000명 이렇게 하거든요. 10,000명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데 여기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여기 들어가셔서 심우철 합격 영어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가입이라고 했나요? 하시면 우리가 이제 매일 뭐 몇 월 며칠부터 뭐 예를 들면 보카이스트림 스파르타 클래스 합니다. 뭐 신청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림톡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잘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죠? 항상 저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성적을 올릴까? 알겠죠? 이런 고민. 그냥 이런 거에서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소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초고효율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진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해주시면 절대로 영어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